본인 제출해주신 서류는 수속고 진단비 청구하신 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견서상으로 병명 확인되시고 진단 코드 확인되세요. 수속고 진단비 자체가 좀 집단 관련된 담보잖아요. 관련돼서는 이제 약관상으로 진단이 확정적으로 이제 나왔을 부분, 임상적인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상으로 진단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냥 얼굴 보고 내려주시는 진단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실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관련돼서 이제 많이 청구해 보셨잖아요. 대표님이시면 24년 한 사람이에요. 한 네, 가지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계약에 대한 25회차 유지율이 96%입니다. 20만 건 중에 저희는 단 한 건의 금감원에 민원도 접수된 적이 없는 회사예요. 저희 호민슈라는 GA는. 수족구가 일반 암이라든가 다른 것처럼 만약에 진단비가 몇 천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지나 혈액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미경 투여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급돼야 30만 원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골절 진단비 50만 원보다도 적게 지급되는 거거든요. 치아 파절을 제외했을 때는. 네네. 질병 분류 코드가 B084가 나왔다 그러면 의사로부터 진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질병 분류 코드도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진단서를 수백 장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서 임상적 추정에 체크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확정적 소견이 체크됐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 없고요. 체크가 안 됐는데도 지금까지 거의 99%다 지급이 됐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비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당 30만 원 받는데 일반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진단서를 떼라 또 가야 되는 건데 이러면은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끔 지금 하는 처사로밖에 저는 보이질 않고 보험금 지급하는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내가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빈정거리더라고. 말을 아예 전혀 듣질 않더라고. 약관에 근거해서라고 하면서 뭐 전문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진단서를 변호사가 써주는 거 봤습니까?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아니 이거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입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편리성도 봐줘야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질병 분류 코드까지 기재를 해줬는데 질병 분류 코드가 나왔는데 뭘 제출을 합니까? 어렵게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검사 결과지를 100%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보완들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없으면 지급이 안 된다라고 단언코 얘기했거든요. 임상적 추정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진단서에도 보면 임상적 추정하고 확정적 진단이라는 거를 체크를 안 했어도 지금까지 다 지급됐거든요. 질병분류 코드가 있었으면. 그거는 또 저희가 향후에는 확정 진단에 체크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을 요청드린다라고 해서 안내도 한 번씩 드리기는 해요. 실무적으로는. 물론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 다 그냥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너무 깐깐하게 하는 거는 나는 어차피 뭐 보험금 수수료고 진단비가 지급된다 해서 10원 한 장 떨어지는 건 없지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객들한테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또 번거롭게 제출하라고 하니까 일반 계약자들은 꼴랑 30만 원 받으려고 그 힘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담당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과정상으로 조금 고객님 대표님께서 조금 많이 언짢으셨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기분 나쁘죠. 이거 몇 푼이나 된다고 이걸 가지고 또 진단서를 떼라 가라고 하면 이게 병원이 옆집입니까? 큰 병원 같으면 시간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느끼죠. 고객님께서 이제 가시기 어려우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서류들이 준비가 어려우시다든지 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도 감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여부들을 판단을 해서 지급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제 그 담당자는 지급을 안 한다라고 확고히 얘기했으니까 제가 황당한 거예요. 그게 골절이 돼서 골절 진단비를 제출했더니 정말 골절인지 아닌지 임상적 소견이 적혀 있는 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거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자기가 지시를 내렸으면 지시한 대로 따라야지 왜 따르지 않냐는 식으로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보험금 지급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마치 자기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하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제 통화했었던 직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직원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 보고받고 제가 전화드려서 이렇게 사과 말씀 드리는 게 맞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계약자들 또는 피보험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충분히 당당할 수 있거든요. 왜? 자기가 보험금 지급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당연히 보험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 약관 근거로 그 약관 근거로 한 건 알겠는데 제가 들었을 때 이 얘기는 되게 황당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가 나 같은 사람한테 걸렸으면 그 직원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직원이에요. 일반 계약자들한테는 큰 소리
소리 치면서 잘할 수 있겠지만 내가 들었을 때 이거 황당한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으로 느끼셨을 수 있고 해서 다른 검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면 서류 보완 따로 없으실 수 있게. 네네. 서류 보완 없을 수 있게 제가 계약자한테 얘기할 테니까 말씀드리죠. 빨리 이거 좀 진행을 해서 그냥 입금될 수 있도록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네네. 딴 거 아니에요. 사소한 돈이라도 입금을 되는 게 그거를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얼마나 맞아요. 번거롭고 짜증나겠습니까? 안내드리는 과정상에 이제 서로 좀 네. 번거롭게 깨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네. 이번 건은 오늘 중에는 입금 처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거예요. 네.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잘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